그래야 상사나 시스템적으로 보고를 할 때도 명확하게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화가 나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예방과 치료 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요즘 고객들 좀 어떠세요? 참 어렵죠? 천사와 이 악마가 좀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맞추기가 힘들어요. 뭐 천사 같다가도 어떠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돌변하는 고객분들도 많고요. 요즘 보면은 길게 설명해 주는 거 싫어하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길 원하고, 말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개인화된 그러한 서비스들을 또 원하죠. 또 디지털에 민감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비스에서 고객들의 불만 표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집단화에서 개인화가 되고 서비스 기대치도 정말 높아져요. 또 본인이 지불하는 그 돈에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참지 않아요. 그냥 표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에서 정말 중요한 이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불만 고객 응대가 왜 중요하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여러분들이 불만 고객을 봤을 때 그래 진상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불만 고객 응대 내가 잘해야 돼, 중요해, 이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거 정말 유명한 이론입니다. 94%의 고객이 불만을 느끼지만 단 6%의 고객만이 불만을 토로한다. 이 와튼스크 연구 보고서에 나온 불만 고객 응대의 정석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요즘은 보면은 이 6%만 불만을 토로한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한 20%는 불만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이버 리뷰라든지 아니면 각종 SNS나 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만 고객은 초기 응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서비스 업장에서 그 불만을 받은 초기 응대자가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신입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상사한테 보고하고 확인하고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응대자가 어쨌든 적절히 그 고객을 좀 달래주고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세 번째는 문제를 초기에 파악해서 신속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 구전 효과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를 초기에 파악해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게 회사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왜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하냐? 자, 불만을 제기한 그 고객으로부터 사실상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 정보는 내가 불만을 이렇게 응대할 때는 스트레스지만 회사, 그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래도 개선해야 되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만 고객 응대는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응대도 중요하고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불만 고객이 그냥 단순히 다 불만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컴플레인이라고 다 표현하죠. 컴플레인은 상당히 좀 주관적입니다. 내가 그냥 그 서비스를 전달받는 과정, 또 상품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가 불량하다, 조금 더 좀 뭔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컴플레인이라고 하고요. 또 클레임이라고 표현되는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료적인 오류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의료사고예요. 그럼 이걸 컴플레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클레임은 정말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보상이 필요한 어떠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클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처할 때도 이게 컴플레인인가? 클레임인가?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응대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요즘에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이거는 악성입니다. 그냥 악의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블랙 컨슈머들도 요즘에 서비스 업장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첫 번째 컴플레인인 거죠. 뭐 어떠한 대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사소한 어떠한 실수 여러 가지로 그냥 내가 불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서비스 업계에서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객이 불만이다, 불쾌했다 그러면 일단은 서비스 제공하는 우리 뭐 회사 또는 그걸 대표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내가 일단 그 고객의 감정에 대해서 헤아려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클레임은 우리가 단순히 그러셨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직적 차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 불만을 표출할 때는 조직의 문제이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의 문제이냐 고객의 문제이냐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나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 그런 걸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약 문자가 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예약 문자를 시스템적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직원의 문제인 거죠.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이런 것에서 사실 컴플레인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고객의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그 고객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고객의 부주의로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어떻게 응대하면 이 불만 고객을 보다 잘 응대하고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제가 수없이 현장에서 개발하고 적용한 불만 고객 라스트 기법입니다. 마지막 불만 고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단계에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제가 개발한 기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죠. 불만을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주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면서 그 눈빛을 보내면서 그리고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눈썹을 사용하면서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줘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표정이 아니라 공감하는 그러한 미간을 움직이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을 자르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알려주고 싶고 가리키고 싶어서 계속 끼어들어요. 말을 자르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우선 공감의 법칙이죠. 이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타고난 것도 있고 훈련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 비언어로 그냥 공감해주세요. 언어적인 공감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라면서 언어로도 공감을 해주고요. 비언어는 역시나 제스처나 이런 표정으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당연한 불만 고객의 필수 단계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불만의 원인. 왜냐면 일단 초기 응대자가 해결책도 솔루션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어떠한 감정적인 건지 아니면 이 원인이 어떠한 시스템의 오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뭔가의 중간에 실수가 있는 건지 그 말을 들어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으로 해야 되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고객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되게 속상하신 거 맞으시죠?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사나 시스템적으로 보고를 할 때도 명확하게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화가 나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신속하게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면 뭐라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내가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객님 그러면 일단은 다시 자리에 가 계시면 제가 매니저님께 보고하고 한 10분 정도 안에 다시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고객님 그럼 일단 제가 요거는 드리도록 하고 제가 귀가하시고 나서 확인 후에 한 번 더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뭔가의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만이라는 게 이런 것도 불만이에요. 저기 저 턱이 이렇게 높아서 저 걸릴 뻔했어요. 이런 것도 고객의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그런
많은 불만들이 종종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좀 보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다든지 고객님 이해하시고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거듭 감사와 공감의 표현을 하면서 끝까지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5가지 프로세스대로 간다면 정말 많은 클레임이 아닌 컴플레인의 많은 부분들은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 불만 고객 응대하는 거 보면 생략된 단계들이 정말 많아요. 공감을 생략한다든지 그냥 들어만 주고 직원이 당황해서 뭔가 대처 방안을 아무것도 제시 안 한다든지 그러면 고객이 사실 더 화가 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요즘 고객들 응대하니까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맞춰서 스킬들을 계속 업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서비스와 관련된 좋은 영상들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